네, 안녕하세요. 저 인하대병원 유방외과 임성묵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가장 유방암을 처음 이제 접할 때 소개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가장 쉬운 내용입니다. 네, 10월 달은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에 대한 교육 또는 이해를 목적으로 이렇게 강좌를 여는 보통 달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0월 달이면 환우분들 또는 환우가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경각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같은 이런 캠페인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이제 매년 해오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좀 잠정적으로 쉬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규제가 풀려서 아마 매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방암의 증상, 그리고 어떻게 진단하는지, 어떤 검사를 하는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방암이 얼마나 흔한 질환이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제 유병률, 발생률,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몇 명 중에 몇 명 걸릴 수 있는 위험도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시기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약간 겹치겠지만 시기를 제외한 세 번째는 이제 유방암이 어떻게 하면 좀 잘 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덜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첫 번째, 유방암의 증상입니다. 제일 흔한 건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고 유방에 뭔가 만져져서요 라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유두에 분비물이 나와요 하고 제가 짜보면 피가 이렇게 맺혀 있는 유두 분비물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유방이 아닌데도 뭐가 만져져요, 겨드랑이에 뭐가 만져져요 라고 해서 겨드랑이에 만져지는 혹을 주소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유방의 피부가 자꾸 염증처럼 이렇게 좀 잘 안 나서요. 피부염이 좀 심해요. 잘 안 났고 정말 한 3개월 오래됐어요. 이렇게 만성화된 유방의 피부염을 주소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제일 위에 썼듯이 유방암이 기전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발견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 유방암으로 진단된 분들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통증이 없는 무통성 혹, 뭐가 만져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실제 유방에 만져지는 혹 정도가 되려면 보통 1.5에서 2cm 정도 크기가 되는데, 그랬을 때 피부에 가깝게 있으면 피부가 이렇게 볼록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가 좀 맺혀 있는 유두 분비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자꾸 빨개지고 염증 또는 습진이 자꾸 반복돼요. 이거는 약을 먹어도 안 낫네요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부종이 심한 상태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오시면 제일 먼저 저희 쪽에서 이제 진찰을 하고, 의사들이 보고 진찰을 하고 그 다음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가장 유방 검사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정확한 검사가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술입니다. 유방 촬영술을 찍게 되면, 유방 촬영술이라는 건 일종의 엑스레이입니다. 우리가 가슴 엑스레이를 많이 찍어 보셨을 텐데 흉부를 타겟으로 흉부를 조준하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되죠. 유방을 꾹 눌러서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유방을 좌우 또는 위아래로 눌러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엑스레이에서 유방 지방 조직과 유방 실질 조직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의 대부분 한 60% 정도는 3명 중에 2명은 굉장히 치밀해요. 그래서 환자분들 엑스레이를 찍어도 혹이 저명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혹이 보였다라고 하면 엑스레이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구슬 또는 뭐 호두알처럼 이렇게 하얀 음영이 보입니다. 엑스레이에서 이런 음영이 보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음으로 검사하는 게 유방 초음파입니다. 유방 초음파를 검사하게 되면 이렇게 또 호두알 만한 이런 혹을 저희가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영상 검사, 유방 초음파와 유방 촬영술을 검사하고 나서 우리가 의심스러운 혹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으로 진단될 경우가 있게 되겠죠. 모든 분들이 다 유방암, 조직 검사한다고 모든 분들이 다 유방암으로 진단되는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열의 9은 그냥 양성, 그러니까 갖고 있어도 크게 건강에 지장 없는 그런 혹들이 열의 9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 자체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거나 그 검사 자체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흔하고 자주 하게 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유방 초음파, 유방 촬영술을 검사하고 조직 검사까지 하게 돼서 진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유방암의 이제 통계인데, 유방암의 통계라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흔한 유방 질환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라고 할 때는 이제 뭐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 진단받게 되면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고 우울해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유방암을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환자분들이 걱정하실 정도로 아주 예후가 안 좋은 암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암에 비해서 예후도 좋고 좀 착한 순한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보다 더 이제 유병률이 높은, 제일 유병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 자료를 먼저 한번 볼 거예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수치라서 숫자가 높을수록 그 나라의 유방암이 잘 발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영국 숫자가 90이죠. 우리나라는 64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하고 유럽에 비해서는 발생률이 좀 낮습니다. 이 유방암은 대표적인 선진국성 암으로서 사회 생활 문화 수준이 높은 지역, 나라에서 좀 더 호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 또는 아시아 또 이제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발생률 또한 되게 낮게 보고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64, 일본 76, 한 60 이상 되는 좀 고위험군의 발생률이 높은 나라에 속해 있긴 합니다. 미국에서는 여성분들이 병원에서 암이라고 진단받는 중 중에 많게는 3명 중에 1명은 유방암인 겁니다. 다른 여성분들이 걸릴 수 있는 여러 대장암, 뭐 폐암, 위암, 간암 이런 것들보다 제일 많은 유병률, 발병률이 제일 높은 암 중에 하나이고 실제 매년 28만 명입니다. 미국에서 진단되는 매년 유방암으로 진단되는 환우분들이 28만 명입니다. 미국이 저희보다 인구수가 6배가 많아요. 저희가 5천만 명이면 미국은 3억 명. 6배가 더 많은 나라인데 실제 새롭게 유방암으로 진단되시는 분들은 저희보다 10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대충 산술적으로만 따져봐도 우리나라보다 더 1.5배 유방암 발병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일생 동안에 8명의 여성분들이 계시면 그 중에 한 분은 유방암으로 진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뭐 부모님 또는 자매 또는 뭐 친척 간에 유방암 과거력이 없으신 분들이 열의 8, 9이에요. 대부분 이제 뭐 유방암이면 가족력이 있지 않냐라고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실제 통계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열의 8명은 가족력이 없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유방암으로 진단되신 분들 중에는 이제 초기인 분들, 이제 뭐 3기, 4기인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따가 나올 얘기지만 초기암, 그러니까 유방암 1기, 2기 환자분들을 표준 치료를 했을 때 되게 치료 자체가 되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표준 치료를 했을 때 5년 생존율이 93%로 굉장히 예후가 좋은 암에 속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볼게요. 우리나라를 보면 유방암이 아까 말한 30%, 미국에서 30%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데 여성 암 중에는 24%로 단일암 중에는 1위로 차지하고 있어요. 자, 여성암 사망률도 유방암은 한 15%. 자,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봤었을 때 아까 봤었던 90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그런 높은 나라들 있죠.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 이 파란색 선에 비해서 발생률이 1.5배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요 오른쪽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망률은 같은 유방암으로 진단됐어도 사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반에 불과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되게 검진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편화돼 있어서 되게 초기에 발견이 잘 되고 치료 자체도 수준이 높아서 환자분들이 그렇게 크게 뭐 치료에 대한 불신이나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망률도 굉장히 낮게 보고되고 있어요. 자, 유방암은 현재 이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텐데 실제 발생 기간별 이제 증감률, 그러니까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추세인가라고 하는 표인데 실제 매년 이 마이너스 표시가 들어있는 건 점점점 줄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대표적으로 위암이 될 수 있죠. 위암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줄고 있지만 간암 뭐 이런 것들도 미리 위험 인자를 좀 제거하고 내시경이나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증감률로 따지면 점점점 줄어드는 암이 있고 점점점 늘어나는 암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방암, 밑에서 봤었던 이제 뭐 폐암 뭐 이런 것들도 점점 늘어나는 암이기는 하지만 연간 변화율로 따지면 유방암이 제일 증감 속도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또 미국, 유럽하고 호발하는 연령대가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젊은 40대, 50대 여성분들한테 잘생겨요. 근데 미국은 60대 이상 분들한테 잘생겨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폐경이 오시고 나서도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반면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폐경 후의 증상 조절을 위해서 폐경 후 호르몬 제제를 대체요법을 하시는 분들,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인종적인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올라가요. 60세 이후가 제일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은 상대적으로 한번 꺾여요. 이 나이대가 언제냐면 50세, 55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유방암으로 진단되는 나이대를 저희가 설명드릴 때는 우리나라는 40에서 50대, 미국에서는 60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진단 당시에 우리가 유방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 상태는 어떤가 하고 이제 병기 설정이라고 해서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뭐 유방 초음파랑 유방 촬영술 같은 엑스레이로 진단을 하게 되고 CT나 뭐 MRI 같은 검사로 이게 몇 기입니다까지도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했었을 때 그런 검사들을 해봤더니 1기, 2기를 보통 유방 초기암이에요. 유방암 중에서 초기에 해당합니다. 그런 암 진단되시는 분들이 92%예요. 열의 9명은 초기에서 진단되게 됩니다. 미국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초기에 진단되는 율이 많죠. 당연히 저희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이런 덕분에 초기에 진단되는 환자분들이 월등히 해외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우리가 표준화된 유방암 치료를 했었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과만 비교해 봤었을 때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85%에서 90% 유방암으로 진단되고 나서 다른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했었을 때 차이가 크지 않아요. 뭐 숫자상으로 봤었을 때는 2, 3% 뭐 이 정도 차이인데 열의 8, 9분들 다 무탈하게 잘 지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초기암이 예후가 훨씬 좋고 우리가 3기, 4기에 해당하는 분들보다는 치료 예후 성적이 좀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체 생존율로 봤었을 때는 유방암이 91% 유방암으로 진단된 어느 분을 다 치료한 걸 다 포함해서 다 더해서 계산해 봤더니 유방암이다 라고 했었을 때 열의 9은 무탈하게 잘 지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기일 때는 96%. 굉장히 높죠. 우리가 암이지만 어떤 암을 치료했었을 때 생존율이 96% 나오면 갑상선암 다음으로 되게 높은 거예요. 갑상선암은 조금 예외적이긴 암이긴 한데 다른 전이를 잘하는 암 중에 이렇게 치료 성적이 좋은 암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치료가 많이 개발되고 개선되고 표준화됐기 때문에 예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기암일 때는 96%, 2기암일 때는 91%, 더하면 93%를 상회합니다. 굉장히 치료 성적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1기, 2기 초기에만 진단돼서 찾을 수만 있으면 예후도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무탈하게 잘 지내신다. 근데 이게 3기가 되고 4기가 되게 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3기로 진단될 경우에는 보통 혹이 계란 정도로 커요. 유방의 혹이 계란 정도로 크고
만져질 수도 있고 안 만져질 수도 있지만 겨드랑이에도 좀 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3기입니다. 혹도 구슬보다는 큰 계란 정도 사이즈고 겨드랑이에도 전이가 좀 몇 개 있고, 그러면 이제 3기인데 생존율이 한 75%로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유방암이 잘 가는 장기인 뼈나 폐, 다른 타장기에 가게 되면 34%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유방암이 빨리 진단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국책 사업인 이제 건강검진을 충실히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외에 내가 집에서 주의를 갖고 이렇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하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따가 식이를 담당하시는 영양사 선생님께서 더 자세하게 이런 거 설명해 드릴 거긴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의대 학생들한테도 가르치는 중요한 표이긴 합니다. 중요한 표인데 되게 작게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유방암이 어떤 뭐 하나하나 인자로서 유방암이 생긴다기보다는 되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겨요. 정확하게 한 가지로는 표현하기 어렵다, 모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여러 가지를 다 포괄적으로 다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뭐 이거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딱 중요한 것만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에 해당하실 것 같아요. 폐경 후 비만입니다. 한마디로. 폐경 전 비만보다는 폐경 후 비만에서 유방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2배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환자분 살을 2kg에서 3kg 정도 빼면 유방암 발병률이 10%씩 떨어집니다. 자, 음주는 뭐 생활형 음주가 있고, 뭐 정말 정기적으로 대놓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활형 음주에 대해서만 생각했었을 때 일주일에 뭐 맥주 한 잔은 먹어도 되나요? 또는 한 달에 한 번 맥주 먹어도 되나요? 네, 저는 되게 사회적으로 조금 가끔 기분 내려고 먹는 맥주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데, 실제 일주일에 하루 이상 드시면 그거는 확실히 유방암 발병률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건 연구 결과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주 반주처럼 조금씩 먹는 거, 그런 것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가끔 한 달에 한 번 기분 낼 때 맥주 집에서 가끔 드시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일주일마다 드시거나 이럴 정도로 이제 한 잔 이상, 그러니까 맥주로 따지면 한 캔이고요. 그 잔으로 따지면 소주 2잔 정도야. 그렇게 드시는 거는 삼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걱정하시면서 또 이제 진료 상담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게, 나 호르몬제 먹고 있는데 몰랐었다. 이거 먹으면 유방암 걸리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폐경 증상을 좀 완화하려고 먹는 호르몬제 자체가 한두 번 또는 두세 달 또는 길게 1년 먹었다고 바로 유방암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보통 4년에서 5년 이상 먹었을 때 우리가 유의하게 유방암 확률이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단기간으로 호르몬 대체요법, 그러니까 폐경 후 1년 딱 됐는데 이거 증상이 너무 심해. 그래서 장기간이 아닌 6개월에서 1년 정도 드시는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갈 때마다 그냥 줘. 그래서 지금 호르몬제 먹은 지 5년에서 10년 넘어가. 이렇게 계속 복용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중단할 생각을 좀 하시고 이제 다시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흡연, 알코올 이런 것들은 나쁘다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2번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실제 가족력이 유방암 위험 인자 중에 굉장히 상위권도 높은 위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여기 오신 분들 연세도 있고 그리고 젊으신 분들도 오셨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젊은 분들은 특히 더 이제 40대, 50대 이하, 폐경 전 50세 이하부터는 가족, 그러니까 형제 또는 부모님, 삼촌, 고모, 이모 이렇게 2촌 이내, 3촌 이내 유방암 과거력이 있다 하신 분들은 다른 일반적인 건강검진 주기와 똑같이 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더 앞당겨서 2년이 아닌 1년마다 검진을 받으시는 걸 권고합니다.
그리고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인자로는 지금은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출산을 많이 하고 모유 수유도 적극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오신 분들에 해당하시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운동입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쉽게 의사들은 미국에선 소파에 있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다시 말하면 미국 분들 뭐 딱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서 맥주와 팝콘을 먹으면서 TV를 보는 모습이 좀 종종 나오죠. 그런 것처럼 어딘가에서 이렇게 푹 파묻히고 쉬고 안정된 상황보다는 계속 몸을 놀리는 상황이 훨씬 유방암 감소에는 효과적입니다. 운동이라고 여기 적혀져 있긴 한데 규칙적인 운동, 그거는 뭐 누가 말해도 다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이라는 거창하게 표장할 건 없이 가볍게 나가서 40분 동안 30분, 20분보다는 40분 이상, 보통은 이제 1시간 얘기 드리는데 40분 이상, 땀이 좀 송글송글 맺힐 정도 40분 이상 운동하시는 걸 권고해요. 그리고 식이,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식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긴 한데 이따가 요 하나하나 식품에 대해서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거 가짓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궁금하신 점을 이제 물어보실 때 개별적으로 이제 질문하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떤 뭐 보조제, 식품 뭐 이런 것들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항목이라 그건 더 자세하게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유방암이 어떤 증상을 갖고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점 이제 선진국형으로 따라가게 될 건데 앞으로 이제 이게 사회 문제로 좀 대두될 정도로 되게 유병률이 급속하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그런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 선진국형이다라고 하면 이제 뭐 기름지고 뭐 이런 식사 습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비를 해서 유방암에 대한 이제 진단, 검진 이런 것들에 좀 인식을 좀 경각심을 갖고 계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호르몬 대체요법, 뭐 건급 피임약 이렇게 또는 운동, 흡연, 음주 이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뭐 쉽게 말해서 폐경 후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멈춰서 환자분들 좀 불편감도 느끼실 수 있지만 호르몬이 많이 감소돼서 느끼는 불편감은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입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뭐 보조제나 또는 뭐 석류 또는 뭐 호르몬 대체요법 알약 뭐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 자체는 몸의 증상을 좀 호전시키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게 장기간 복용했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복용했었을 때는 유방암 확률은 유방암 측면에서만 보면 유방암 확률은 좀 올라가니까 그거는 이제 드시기 전에 검진을 다 하고 복용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적절한 방법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